건강이 좋지 않아 서퍽에 있는 양로원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녀는 한번 후안을 찾아왔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힘든 여행이었기 때문에 다시 오기는 어려웠다. 그 불쌍한 여자는 등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정말 영웅적인 행동이었지. 후안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병 때문에 예전의 낙천주의와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난 죽어가는데 의사들은 내가 왜 죽는지도 몰라. 내가 2번째인가 3번째로 병문안 갔을 때 그가 말했다. 마치 동굴 속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난 그들이 내가 혹시라도 충격받을까봐 병명을 숨기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영국 의사들은 아무리 끔찍한 병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주거든. 그들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검사를 해도 결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의사들은 갑자기 처음 듣는 미확인 바이러스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후안의 면역 체계를 공격했고 그는 온갖 종류의 전염에 노출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극도로 쇠약해졌다. 두 눈은 움푹 패였고 피부는 푸른빛을 띠었으며 뼈마디는 튀어나왔다. 그는 마치 자기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자꾸 두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졌다. 나는 방문이 가능한 시간 내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야위었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고해성사를 하고 싶으니 신부님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브롬프톤 교구의 신부님에게 부탁했지만 그는 병원에 방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도미니크 수도회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들이 이런 의식을 집전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 일을 알아보러 직접 그곳에 갔다 와야 했다. 마침내 불그스름한 얼굴에 성격 좋은 아일랜드 출신 신부가 후안을 방문했다. 내 친구는 그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신부는 후안을 2-3번 더 찾아왔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후안은 며칠 동안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는 대단한 결심을 했다. 10년 넘게 소식을 주고받지 않은 가족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것이다. 그는 너무 쇠약해져 글을 쓸 수 없었고 대신 내게 편지 내용을 구구절절 불러주었다. 그는 부모님에게 뉴마켓에서 화가로 활동하게 된 사연을 자세하고도 유머를 더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전부터 편지를 쓰고 부모님과 화해하고 싶었지만 항상 바보 같은 자존심 때문에 주저했는데 이제 후회한다고. 사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무척 보고 싶다고 말했다. 추신에서 그는 부모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오랜 세월 교회와 멀어져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그를 다시 그가 태어나 성장했던 신앙의 세계로 돌아오게 했으며 이제 믿음이 그의 삶에 평화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기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후안에게 말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병원의 간염학과 과장과 약속을 잡았다. 로트코프 박사는 나이가 지긋하고 약간 쌀쌀맞은 사람으로 수염이 희끗희끗했고 코는 덩이줄기 모양이었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환자와 어떤 관계냐고 물었다. 친구입니다, 박사님. 그는 영국에 친척 한 명 없습니다. 저는 저 멀리 페루에 계신 그의 부모님에게 후안의 진짜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모두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는 빙빙 돌리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느 때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에도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병이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상당히 많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그 병은 동성애자, 헤로인과 마약 주사 중독자, 혈우병 환자에게서 특별히 많이 발생했다. 정액과 혈액이
그 증상을 전파시키는 주요 매개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 병의 기원과 특징에 관해 거의 알려진 게 없었다. 당시에는 아직 에이즈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에이즈는 면역 체계를 파괴해 환자를 온갖 질병에 노출시켰다. 한 가지 지속적인 증상은 다리와 복부 기능 장애였는데 그 때문에 내 친구 역시 심하게 괴로워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나는 로트코프 박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했다. 후안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입을 삐죽거렸다. 그건 전적으로 내 판단에 달려 있었다. 아마도 말해주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아니, 그러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기도 했다. 혹시 내 친구가 죽기 전에 몇 가지 조정하고 협의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아무래도 말해줘야 할 것 같았다. 로트코프 박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나는 후안의 병실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가 내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짐작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내 친구 때문에 나는 너무 슬펐다. 그날 오후 단 몇 시간만이라도 리처드슨 부인과 만나 그녀를 내 곁에서 느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안 바레토는 내게 커다란 진실을 일깨워 주었다. 나 역시 이곳 유럽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알고 지냈지만 페루 스타일의 우정을 간직한 유일한 친구인 후안은 언제라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세상의 반대편에 남편과 함께 있었고 언제나처럼 한 달 넘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녀는 거만하고 무례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과 결코 사랑에 빠진 적이 없다는 필요없는 카드 패스를 버리듯 언제고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했던 협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나는 또다시 그녀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했다. 겨우 이러려고 어릴 때부터 페루를 떠나 유럽에서 살겠다고 꿈꾼 것이냐? 리카르도 소모크루시오? 런던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떠돌이개처럼 고독과 슬픔을 느꼈다. 후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는 그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 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다고 알렸다. 그리고 로트코프 박사가 말해준 것처럼 그는 어느 때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나는 비록 파리에 살지만 최대한 런던에 머물며 후안과 함께 있어줄 생각이라고 말한 뒤 얼스코트에 있는 원룸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내 편지는 후안이 보낸 편지와 동시에 도착했고 후안의 부모님은 내 편지를 받자마자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소식에 마음이 찢어질 듯 괴로워하면서도 방탕한 아들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행복해했다. 후안의 부모님은 런던으로 오겠다면서 돈이 얼마 없으니 저렴한 호텔에 방을 하나 예약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후안의 원룸에 머물면 숙박비도 들지 않고 직접 요리도 할 수 있으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비해 나는 후안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로 했다. 2주 후 클리마코 바레토와 그의 아내 에우프라시아는 얼스코트에 짐을 풀었고 나는 베이스워터에 있는 민박집으로 옮겼다. 부모님의 방문은 후안에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는 예전처럼 낙천적인 기질을 되찾았고 병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전에는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 모두 토해버렸지만 이제는 아침과 오후에 간호사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기도 했다. 바레토 부부는 상당히 젊었다. 건강을 잘 관리한 듯 50대로는 보이지 않았다. 후안의 아버지는 평생을 파라몬가 농장에서 일했지만 벨라스코 정부가 농장을 국유화하자 농장을 떠나 리마에 우후죽순 생기던 대학 가운데 한 곳에서 수학학 교수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키가 훤칠했고 평생을 시골에서 보낸 사람답게 운동선수처럼 건장한 모습이었다. 후안의 어머니는 몸집은 작지만 원기왕성한 여자였다. 말투는 상냥했고 축소형을 자주 사용했으며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미라플로레스 동네의 말투가 섞여 있었다. 그 말투를 듣자 나는 향수에 젖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아주 오래전에 페루를 떠나 유럽에서 많은 경험을 해왔음을 새삼 느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과거로 돌아가 후안의 부모님이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령 그들은 얼스코트에서 본 것을 신기하다는 듯 말했는데 그것이 내가 수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그들이 말한 것들이 내게는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여러 면에서 확실히 페루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유럽 사람은 아니었다. 파리에서도, 영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면 넌 누구지, 리카르도? 리처드슨 부인이 홧김에 말했던 것처럼 하찮은 인간에 불과할지 모른다. 별 볼 일 없는 통역사, 내 동료 살로몬 톨레다노가 우리를 정의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이라는 존재를 포기할 때만 존재하는 인간과의 동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후안 바레토의 부모님이 런던에 머문 덕분에 나는 다시 파리로 돌아가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하루건 이틀이건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받아들였다. 영국에서 후안을 돌보느라 일을 못해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리처드슨 부인이 내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그들 부부가 언제 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뉴마켓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필리핀 출신 하녀였는데 그녀도 그들이 언제 도착하는지 몰랐다. 나는 전화를 걸 때마다 다른 사람처럼 행세했는데 필리핀 하녀가 내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건 아닐까 속으로 걱정했다. 그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는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리처드슨 부인이 내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통화할 수 있어? 내가 묻자 그녀는 유난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지금 파리야? 내가 나중에 유네스코나 네 집으로 전화할게. 그러고서 자신의 분노를 강조하려는 듯 쾅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그날 밤 바로 사관학교 근처에 있는 내 작은 아파트로 전화했다. 겨우 한 번 바람 맞힌 걸 가지고 날 때리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다니. 나는 다정한 말투로 투덜댔다. 석 달 동안 내게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니? 네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뉴마켓으로 전화하지 마. 나를 꾸짖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쾌감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농담 아니야. 지금 남편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우린 잠시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아야 해. 제발 부탁이야. 내게 간절히 빌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줘. 이 모든 게 지나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게 약속할게. 하지만 절대 전화하지 마. 지금 아주 곤란한 처치라 몹시 조심해야 해. 기다려 끊지 마. 후안 바레토는 어떻게 지내? 이미 죽었어. 그의 부모님이 그의 유해를 리마로 가져갔고 그 전에 그의 집을 팔기 위해 뉴마켓에 왔었어. 리카르도. 하나만 더 부탁할게. 괜찮다면 당분간 런던에는 오지 마. 만일 오면 네가 원치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이제 그만 끊을게. 그녀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허탈했고 마음이 산란했다. 맥이 탁 풀렸고 분노가 치밀고 자신이 경멸스러웠다. 나는 또다시 내 기억에서 리처드슨 부인을 브리체에 뽑아내기로 작정했다. 그녀를 웃게 만든 감상적인 싸구려 말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기로 한 것이다. 무신경한 여자, 나를 넌더리내는 여자, 마치 내가 바보인 양 가지고 노는 여자, 내게 최소한의 배려도 보이지 않는 여자를 계속 사랑하는 건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정말 그 페루 여자에게서 벗어나도록 해. 리카르도 소모크루시오. 몇 주 후에 나는 후안 바레토의 부모님이 리마에서 보낸 짧은 편지를 받았다.
후원을 도와줘서 고맙고 내가 부탁했던 대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